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최근 일본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미국에서 입국 금지를 당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동의 어플 키로쿠 출시 연기, 보안 강화, 동의 강요 우려 대응. 일본에서 개발된 성동의 어플이 배포를 연기했다는 놀라운 내용의 기사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7월 부동의 성교 등 죄라는 형법이 신설됐습니다. 처음에는 강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부동의로 이름이 바뀌면서 동의가 없이는 범죄가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은 한마디로 동의가 없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부도 적용됩니다. 이 법률에 맞춰서 개발된 것이 키로쿠라는 동의 어플입니다. 강제로 당해서 피해자가 되거나 나중에 상대방이 말을 바꿔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어플을 통해서 동의를 얻는 것을 기록한다는 취지입니다. 일종의 디지털 계약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의 작동 방식은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켜고 앱 화면에 QR코드를 상대방의 단말기에서 읽게 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면 양쪽 어플에 기록이 남는 구조입니다. 어플 개발 발표가 있고 일본에서는 커다란 호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 유출이나 강제로 동의 버튼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나와서 기능 강화를 위해서 출시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또 다른 어플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파파카츠라는 말은 완전히 정착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남성에게 접근해 연애하는 척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이타다키 조시, 의역하자면 뜯어내는 여자라는 파생 장르까지 생겨났습니다. 심지어는 이타다키 조시 매뉴얼을 판매한 여성이 체포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와타나베 용의자는 이타다키 조시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남성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방법을 서술한 매뉴얼을 판매해 사기를 도왔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이치켄에서 60대와 40대 남성이 대학생 여성에게 속아 금전적 피해를 본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은 총 하나로 약 1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당시 사용했던 것이 와타나베 용의자가 판매한 매뉴얼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타다키 조시의 창시자는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전 호스트입니다. 영업 방법으로 세견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애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가게에 다니게 해서 돈을 쓰게 합니다. 이것은 호스트뿐만 아니라 풍속업, 캬바쿠라 등에서도 당연하게 사용하는 수법인데 실제로 이것이 사기가 되지 않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영업 행위라고 눈치채지 못하는 쪽이 나쁘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영업이라고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이나 행동을 의도적으로 취해 착각하게 만들어 돈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어서 그만두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단속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200만 명이 등록 파파카츠녀용 어플 페이터스 운영사가 진심으로 파트너를 찾는 이유. 놀랍게도 일본에는 파파카츠 전용 어플들이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발매된 어플 페이터스는 현재 회원수가 200만 명이나 됩니다. 페이터스의 주요 목적은 파파카츠 상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 최대급 파파카츠 어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문 어플이 나올 정도로 일본에서 파파카츠는 이제 대중적인 것이 된 것 같습니다. 도쿄도 직원이 파파카츠 들켜 첫 처분, 25세 여성 공무원의 가벼운 동기와 궁금한 데이트 내용. 심지어는 최근 도쿄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파카츠를 하다 들통이나 징계 처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도쿄도 복지국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이 데이트 어플에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파파카츠 수당을 받은 것이 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도쿄도의 공익신고 창구에 익명으로 해당 여성 공무원이 파파카츠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파파카츠 상대 남성이 신고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파카츠로 돈을 벌었다고 징계 처분한 것을 두고 파파카츠가 1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식사 같이 하면서 용돈을 받았을 뿐인데 징계당하는 것은 좀 납득되지 않네요. 양복이니 미용실이니 이곳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짜를 원한다면 아내나 엄마랑 식사하러 가면 된다. 부유층 소개팅에서 식사를 대접받고 차비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양심적이라고 느껴진다. 직장 일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식사 같이 하고 용돈을 받았을 뿐인데 징계받는 것은 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파파카츠가 당연한 대단한 세상이 됐네요. 이렇게 파파카츠가 일상이 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일본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해 문제를 발생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어느 인플루언서가 SNS에 올린 글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틱톡에 좀 더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혼자서 온 것이 수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와이에서 일본인 여성이 위법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단속이 많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하러 온 거 아닌가 의심하고 멋대로 결정해서 강제 송환 당했습니다. 패션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는 오카시마 씨는 다른 일본 여성처럼 원정 온 것으로 의심받아 입국 거부 당했다고 합니다. 매춘 목적이지 일본 여성 하와이 입국 거부는 당연 계속 증가하는 돈벌이 풍속 하루 2,000달러는 벌 수 있다. 범죄자 취급, 하와이에서 일본 여성 입국 거부, 매춘 의심, 젊은 여성에게서 상담 급증. 이 사실이 알려지고 일본 사회는 크게 충격받은 모양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오카시마 씨의 하와이 입국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숙박 장소는 호텔입니다. 왜 혼자 왔나요? 하와이에서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신 좀 수상한데 다른 방에서 조사를 해야겠어. 조사실로 끌려간 오카시마 씨는 현지 경찰관과 마주했습니다. 직업은 인플루언서입니다. 호텔은 왜 자신이 예약하지 않았지? 친구가 예약해줬습니다. 왜 이렇게 옷이 많은 거야? 일하러 온 거 아니야? 갈아입으면서 사진을 찍기 때문입니다. 일은 안 해요. 이후 지문을 찍고 사진도 찍고 심지어는 타해까지 채취당해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이렇게 미국에 입국하는 일본 여성들이 입국 거부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국 거부가 늘어나는 이유는 일본 여성들의 미국 원정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전 영상에서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런 일을 당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관련 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일본이 가난해졌다는 거죠. 국내에서는 파파카츠 등의 영향으로 개인 매매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풍속업계도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비교적 좋은 해외에 가서 돈을 번다는 선택지가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게다가 일본인 여성은 서비스가 좋아서 해외에서 환영받습니다. 원래 선진국 중에서 이렇게 대규모 풍속이 있는 일본이 비정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살았어요. 일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일본 여성 중 일부는 백인이나 부자에게 교태 부리고 엉덩이 흔드는 여성 많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이런 거 거절당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광 목적인데 옷 여러 벌 가지고 촬영을 하는 시점에서 비즈니스로 간주됩니다. 옷차림이 그렇게 보여서 그런 것 같다. 저렴한 숙소가 아닌 고급 호텔을 예약하고 체류 목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입국이 허용될 것이다. 엔저 영향으로 해외로 나가는 일본인이 많아지면서 다른 소득이 낮은 나라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됐을 뿐이다. 요점은 일본의 국력이 떨어졌다는 것. 선거에서 국가 경제 성장보다 자신과 그 친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당을 계속 선택한 결과입니다.